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7K 후반과 28K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더리움을 통해 프로의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코인과 좋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최근에 리플이 오르고 있는데 리플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온체인 데이터를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난번 부채 한도 상향 이슈의 변동성 이후로 고래들은 다시 변동성을 죽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이후에 생겼던 이 매수벽 27.4K에 있는 매수벽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27.5K, 4K의 매수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모두 주식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국의 정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면서 장이 매우 안 좋은 모습을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올 초가 되면서 다시 돈을 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이 같이 이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횡보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보시면은 중앙은행들이 모두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이 변곡점, 요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주식시장들이 장이 좋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AI 광풍이 불면서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온 이유는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할 때 근원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 자산시장은 같이 밀려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자산시장은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질 것이다. 크립토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 크립토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크립토의 수익률은 미국 주식보다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좋은 장이 온다고 하면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코인을 잘 골라가지고 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OKX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벽이 모두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 가져와 봤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변동성이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더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더리움이 알트장이 올 듯하면서 안 오고 올 듯하면서 안 오고 올 듯하면서 안 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알트장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텝을 밟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많이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변동성을 줄이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는 고래들이 이제 축적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축적을 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때 고래들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다가 그 매수세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잠잠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다만 이렇게 고래들이 사전에 축적을 했을 때는, 제가 리플을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축적을 했을 때는 그 뒤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3주 동안 리플을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자료고요.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았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리플이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많이 모았지만. 근데 그 뒤에 최근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거는 매집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고, 아까 제가 비트코인도 고래들이 매집을 했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가격을 한번 크게 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쳤을 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어드레스 액티비티, 월렛 액티비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어드레스 액티비티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반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과 이 월렛 어드레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리플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미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도 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앞으로 단기적인 부분도 가격적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인 그림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더 큰 미래를 봤을 때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트랜잭션 볼륨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감기의 호재가 있고요. 뭐 LTC에 있는 오디널스 이게 시작이 되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트코인에 오면서 트랜잭션 볼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를 앞두고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움직임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더리움에 ICO를 참가했던 ICO 참가자가 최근에 이 이더리움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만 프로의 수익률을 나게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 170억 정도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좋은 코인을 그러니까 코인 시장인 거죠. 2015년도에 16년도에 이더리움이 ICO가 있었는데 그때 이더리움을 알아보고 산 거. 이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매각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간 초기 투자자는 59만 %의 수익률을 내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코인 투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코인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제가 여기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클 세일러가 뭐 밈처럼 사람들이 지금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2022년도 1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이클 세일러를 많이 좀 까는데 2012년도에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애플이 앞으로 모바일 시대를 완전히 선도할 거고 접수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2년도에. 근데 2021년도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크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몰빵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인사이트가 이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장착을 해야 이런 뭐 59만 %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특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단기 투자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단기 투자뿐만이 아니고 선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긴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 시장에서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5월 말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들을 이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 자료 10개 중에 5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죠. 3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다 롱숏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코인 투자나 이런 미국 주식 투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매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단기 투자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면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단기적인 거는 제가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에 선물 투자에 대해서 혹은 단기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 정도 돈을 벌고 뭐 많이 벌었으면 뭐 5-6번 맞추셔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게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인 양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레이딩도 잘하면 너무 좋은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돈을 잘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은 코인 혹은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비트코인의 이제 온체인 데이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좋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돌는 구간에서는 그 뒤에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고요. 또 CDD 이제 90일 CDD를 보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굉장히 저점이에요. 이 저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련돼서도 지금을 내가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 자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치를 넘어서서 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이제 DCA를 하게 되면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볼륨을 봤을 때 프로핏이냐 로스를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플러스인 게 올라오게 되면은 좋은 장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시작을 하는 장이고 굉장히 좋은 장이고 매집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리플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미리 상승할 거라는 걸 알려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좋은 사이클에 진입을 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투자관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더 많이 돈을 버는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공유를 드렸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